기일지정 신청이란 재판을 실시하는 날짜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상 기일은 재판장이 정하며 기일의 지정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합니다.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일요일이나 기타 일반의 휴일이라도 정할 수 있다고 민사소송법 제1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기일지정 신청은 소송을 했는데 재판 날짜를 안 잡아주니 제발 재판 날짜 잡아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고는 사건을 빨리 진행하고 싶지만 판사나 법원 직원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산적한 마당에 개개의 사건이 지연되는지를 걱정할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다음에는 기일지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립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일을 지정해 주지 않고 다른 사건이 밀려 있으니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기일을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일 지정 신청을 해보면 두 가지의 확률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즉 믿져야 본전이니 해보긴 해야겠지요. 기일 지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를 들어보면 1. 소장이 접수된 지 한참이 되었는데 피고가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여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경우. 2. 소장이 접수된 지 한참이 지났고 피고가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해서 어느 정도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경우. 3. 관련 사건의 결과나 감정 결과, 사실조의 결과 등을 기다리기 위해서 추정되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경우 등이 있습니다. 3의 경우는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거의 받아들여지지요. 구술 변론이라 하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재판부 앞에서 말로 변론을 하는 것을 말하겠지요. 반면 서면에 적는 것은 서면 변론이라고 하겠고요. 과거에는 구두라고 되어 있었으나 법문의 표현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구술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구두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하네요. 어쨌든 변호사가 구술 변론을 많이 할까요? 정답은 재판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재판장이 변호사의 주장을 정리해서 대신 말해주는 경우는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구술 변론할 기회가 별로 없지요. 반면에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주장 내용을 구술 변론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호사가 법정에서 구술 변론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재판 들어갈 때 의뢰인들에게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말을 별로 안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할 수도 있다고 말이지요. 전의 쇼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구술 변론을 하면 어느 정도 할까요? 사실 서면의 내용을 자세히 다 요약을 하자면 10분도 부족하고 30분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판사가 그냥 놔둘까요? 정답은 거의 노입니다. 재판부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어떤 재판부는 5분에 한 건의 비율로 시간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0분을 변호사의 구술 변론으로 사용한다면 재판이 엄청나게 지연이 되겠지요. 그리고 원고 변호사가 30분을 했다면 상대방도 비슷한 시간을 하고 싶어 할 거고요. 그래서 법정에서의 구술 변론은 1 내지 5분 정도가 적절합니다. 짧은 시간에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진술하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이기도 하겠지요. 하여간 민형사 다 마찬가지로 서면에 있는 내용을 법정에서 오래 반복하면 좋아하는 판사는 전혀 없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세요. 전의 쇼츠와 관련이 있네요. 법정에서 구술 변론을 장황하게 하면 그것이 조서의 기재가 될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거나 재판장이 조서에 적으라고 법원 직원에게 지시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조서에 거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민사의 경우는 거의 그렇고요. 다만 형사사건의 최후 변론은 거의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최후 변론은 변호사들도 미리 변호인 의견서나 변론 요지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출력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참여관 즉 서기가 저희 출력 요약본을 달라 하거나 아니면 원문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달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문으로 받으면 그냥 갖다 붙이면 되니까 일이 제일 편하겠지요.